호박 요리를 하다가 혹시 쓴맛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오늘 호박이 좀 쓰네 하고 참고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쓴맛 하나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로운 질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장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저도 의사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그런 질환을 환자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심한 구토와 설사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전날 저녁에 마트에서 산 애호박으로 평소처럼 볶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입에 왜 이렇게 쓰지 싶었지만 국물을 한 숟갈 그리고 호박을 서너 조각 더 드셨다고 해요. 너무 써서 남편에게 한번 맛을 보라고 했더니 이 남편분은 너무 쓰다면서 바로 뱉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심한 구토가 시작됐고요. 3시간 뒤부터는 설사가 10번 이상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물같은 설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밤새 토하고 설사하면서 새벽에는 기운이 완전히 빠졌고 다음날 아침 겨우 저희 진료실로 오신 겁니다. 얼마나 구토가 심했는지 얘기하는 도중에도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화장실로 뛰어갔다 올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고요, 심한 구토와 함께 혈압이 떨어질 만큼 설사가 심해서 쇼크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인 거죠. 이 범인의 정체는 바로 호박이었습니다. 이 애호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쓴 호박 증후군, 영어로는 Toxic Squash Syndrome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바로 박과 식물이 만드는 천연 살충 독소 쿠쿠르비타신입니다. 이 물질은 식물이 벌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독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애호박은 품종 개량 덕분에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온이라든지 가뭄, 환경 스트레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독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열에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볶아도 끓여도 찌개로 만들어도 독성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쿠쿠르비타신에 중독되면 급성 위장염이 나타납니다. 특히 물성 설사가 단시간에 수없이 반복되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틈도 없이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죠. 이 환자분처럼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것은 몸속에 체액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환자를 보고 나서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올해 초 Annals of Internal Medicine Clinical Cases라는 저널에 연관된 논문이 하나 실렸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 쓴호박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설사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세혈관 자체를 헐겁게 만들어서 혈관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체액이 빠진 것뿐만 아니고 그나마 혈관 내에 남아있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혈압이 더 떨어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분배성 쇼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 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 내에 남아있는 물질들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이렇게 피가 끈적해진 상황에서는 혈류가 잘 안 통하고 결과적으로 뇌졸중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염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쓴호박 증후군은 문제는 뭐냐면 전용 해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대증치료인 것이죠. 환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수액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환자분도 다행히 다른 검사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압이 아주 낮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응급실로 보내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수액을 주고 전해질을 보충하면서 다행히 증상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또 씻은 듯이 증상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혹시 호박을 먹고 발생했다고 하면 참지 말고 바로 내과나 혹은 증상이 심하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 진단은 환자분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요. 환자분이 밤새 토하니까 남편분이 애호박, 구토, 설사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쓴호박 증후군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환자가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호박에 관한 자세한 병력을 얘기하고 이 진단명까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몰랐다면 저도 노로바이러스인가? 다른 건가? 하고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호박 얘기를 빼먹었겠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호박이라는 것이 장염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환자분과 밤새 열심히 검사를 해주셨던 남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쓴 호박 증후군은 미국이나 유럽, 인도에서는 꾸준히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런 박과 식물을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주스의 형태로 갈아서 건강음료로 마시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300ml 이상 한 번에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량의 독소가 들어가서 증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호박을 주로 볶음이나 찌개 같은 부재료로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쓴맛이 나면 바로 젓가락을 놓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먹는 양이 적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혹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을 먹고 설사가 나더라도 그냥 장염인가 보다 하고 의사도 생각하고 환자도 생각하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서 보고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국은 품종이 개량된 호박이기 때문에 비교적 독소가 낮다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가끔 가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독소 농도의 상승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쓴 호박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호박을 요리하다가 맛을 보고 혀 끝에 닿는 쓴맛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뱉어버리세요. 아깝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응급실에 가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쓴맛이 밴 국물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애호박의 쓴맛은 호박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를 먹지 마 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선본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